짧게 말하면 이 업계는 실력만으로 절대 굴러가지 않아요. 또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인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디자인 관련된 여러 트렌디한 꿀팁도 진짜 많이 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저의 추구미가 놀기도 잘 놀고 일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추구미에 살짝은 도달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20대를 보내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20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기만 해도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취향을 진짜 많이 탐구를 해보세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생이 힘들어질 때 극복이 쉽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일이 너무 많아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되게 많을 때가 있는데, 기다려지는 취미가 있어. 내가 만약에 덕질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한 달 뒤에 컴백을 한대. 그럼 그 컴백이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그들의 노래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힐링이니까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거창한 취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한 취미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운동도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고, 어떤 다양한 취미 진짜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취향들을 찾기 위해선 취향을 찾는 비용 정도는 살짝 나한테 투자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 모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돈 모으는 습관은 무조건 20대에 들여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를 사실 30대 때 하기는 20대 때 하는 만큼의 감흥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저는 20대 후반부터 살짝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감흥이 살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체력이 좋고 쌩쌩한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나중 되면 돈이 많아도 체력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실 취미를 위한 투자가 과하면 문제인 거지. 누구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열정을 좀 쏟고 싶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막 덕질도 적당히 해라.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거든요. 2, 300 버는데 그거를 다 팬사인회 가려고 몇백을 써버린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앨범 한두 장 자기 만족으로 사고 뭐 굿즈 사고 콘서트 가고, 이 정도는 저는 그 물건과 경험을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느끼는 그 희열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돈을 쓰고 싶어 하는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공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공연을 좀 많이 보러 다니는 대신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뷰티나 식비 이런 곳에 비용을 아낀다던가. 적당히 조절해서 쓰고 있거든요. 딱 맞는 취미 한두 개 정도 찾아두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저축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대학생들은 보통 알바로만 생활비를 충당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알바로 월에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여기서 많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없지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소액이라도 다른 통장에 빼놓거나 적금 예금으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20대 중반, 중후반부터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서 적금 예금에 100% 돈을 넣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나의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요즘에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부터 할지 재테크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경제 유튜버들 똑똑하고 설명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뭔가 말을 얹기는 살짝 그렇지만, 저도 재테크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어려우면 일단 ISA 계좌를 개설해서 ETF를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면 재테크 관련해서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아직 20대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재테크의 중요성이, 인생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인생 그래프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번 달과 다음 달에 나의 인생이 엄청 달라질 수 있어. 저번 달엔 내가 월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었지만 다음 달엔 갑자기 내가 월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추락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항상 어떻게 성공만 해요. 좋은 일만 있고. 그럴 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는 통장 잔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자신감은 사실 돈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극이 30대부터 엄청 커져요.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불리고 또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30대가 되면 엄청 차이가 나서 주변 풀도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돈은 모으되 너무 악착같이 모으는 것보단 취미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건강하게 모으자가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놀고 일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체력이 진짜 좋거든요. 20대 체력과 30대 체력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밤새 놀 수 있고 밤새 일할 수도 있고 비타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먹고, 수면 시간은 잘 조절하려고 해요. 제 말은 잠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뭐 7시간에서 10시간은 자는 시간으로 쳐요. 그럼 이제 나머지 16시간, 7시간은 깨 있는 상태로 지내는 거니까 그거를 얼마나 알차게 잘 보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5시간 동안 뭔가를 하기만 해도 다른
무언가를 할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회사 다녀와서 저의 브이로그 편집도 하고 또 외주 편집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체력이 괜찮더라고요. 꾸준히 운동을 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많이 먹어서 막 살을 빼진 못했지만 이번 연도는 살짝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TMI인가? 2시간, 3시간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홈트, 헬스, 요가, 필테 다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루틴을 정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는 거 꼭 추천드려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오랜 친구 말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거 진짜 100% 반대하고요. 사실 저는 친구가 진짜 많고 직업군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관심사도 되게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도 되게 다양한데 저도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20대는 아마 콘텐츠 업계 재직을 원하거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인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업계 아니더라도 인맥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낼수록 너무 좋다. 깊은 관계, 얕은 관계 다 포함이에요. 이게 직업도 너무 다양하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제가 몰랐던 세계도 많이 알아가면서 인사이트도 따역하고 그런 친구들끼리 모아서 트렌드 스터디도 한번 했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요즘 유행이 뭐냐, 트렌드가 뭐냐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친구들과 가볍게 얘기 나누는 그런 트렌드 스터디를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인맥이 중요한 작용을 하냐 짧게 말하면 이 업계는 실력만으로 절대 굴러가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일이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그 사람이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긴 해요. 실력을 키우는 게 1순위긴 해. 영상이나 디자인, 콘텐츠 쪽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지원을 해서 서류 합격, 면접 이런 루트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 있어? 되게 잘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채용 담당자나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 잘 되나?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사회성이 좋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건 사실 서류나 면접에서 거르기가 살짝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력도 되는데 인맥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그 길이 진짜 창창하게 계속 이렇게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맥을 쌓냐? 나는 애초에 너무 내향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또 저만의 좀 인간관계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긴 해요. MBTI가 ESTP인데 이게 직설적인 거랑 싸가지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직설적이게 말하듯 예쁘게 순화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앞서면 내가 맞는 소리를 해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무작정 상대방이 좋다는 걸 내 자아를 다 빼고 다 너무 좋다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좋은 게 아니니까 이게 언젠가는 그 내가 좋다는 게 거짓말인 걸 다 들켜요. 그랬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그때 좋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자아를 챙기되 말을 예쁘게 설득력 있게 하면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뭐 예를 들면 편집이 너무 별로예요. 근데 이거 너무 별론데 좀 바꿔주면 안 돼? 가 아니라 자막을 살짝 좀 더 자간을 줄이고 폰트를 바꿔서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련돼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을 할 때 나의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한두 가지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이렇게 친구를 막 내치지 않아요. 손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행동 또한 그들에게 기분 나빴던 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짓 했어. 버려야지. 이제 안 놀아야지. 이러면은 남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막 뭐 10번, 20번 되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존재긴 맞는데 친구 사이인데 너무 막 내치지 말고 뭐든 약간 좋게 생각하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한테 짜증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취미로 극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금방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되게 원래 모순적인 존재예요. 얘는 무조건 이런 사람이다. 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좀 쉽게 재단하고 선을 긋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저한테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좋게 살자. 아니 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해 못해도 돼요. 그 사람 굳이 이해 안 해도 돼. 이해는 못해도 존중은 할 수 있으니까 존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친한 친구도 친구인데 친구뿐만이 아니라 지인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얕은 관계로 시작해도 몇 년 뒤에 깊어질 수도 있고 얕았던 관계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20대에 뼈저리게 느낀 게 인생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단 거예요. 인스타 같은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물론 인스타를 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너무 피로해지면 안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이야기를 올리잖아요. 인스타에 뭐 스토리나 게시글이나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들을 올릴 텐데 그러면은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가오고 스토리 답장이나 게시글 댓글 이런 걸로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딱히 나의 소개를 만나서 저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하는 인스타를 보고도 이 사람 나랑 잘 맞겠다 하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대 이후에 SNS로 만난 친구도 많고 그 친구 덕분에 일거리도 많이 얻었고 친해진
친구가 되게 많아요. 콘서트도 같이 가고. 그리고 다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콘텐츠 보는 감을 기르는 법. 저는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하는 사람이라 되게 바빠요. 그래서 각각 방법이 다르기도 해요. 디자인은 레퍼런스 사이트들 되게 많잖아요.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디자인 사이트를 쫙 본 다음에 괜찮은 걸 다 저장을 해서 피그마, 노션 같은 곳에 아카이빙을 해두고 그 디자인들 중에서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나눠 웹코어, 네온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효과들이 쓰였는지 공통된 효과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목업을 쓰네, 이런 효과를 쓰네, 그 효과를 직접 공부를 하고 나의 디자인에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효과들은 한글로 쳤을 때 안 나오면 저는 보통 영어로 치거나 기본 툴을 다 눌러보면서 직접 효과를 적용해보는 게 사실 제일 많긴 하거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하고 유튜브도 자기 전마다 들어가서 오늘 업로드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쫙 봐요, 그냥. 근데 이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건 살짝 직업병인데 이렇게 넘기면서 어떤 효과들이 쓰였고 전환 효과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이런 걸 막 봐요. 좀 괜찮은 편집법이 있다 하면 그 메모장이나 노션에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숏폼 트렌드, 이 숏폼 트렌드를 알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레퍼런스 서치용 계정을 4개를 만들어놨는데 알고리즘이 각각 계정마다 학습을 시켜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숏폼 유행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외국 유행을 따라가려고 외국 패션이나 뷰티, 릴스 트렌드를 학습해둔 계정 하나는 아이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릴스들, 하나는 계속 변동이 돼요. 가끔은 야구, 가끔은 여행, 이렇게 좀 주제를 여러 개로 바꿀 만한 계정.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다 각각 여러 계정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계정만 바꿔가지고 맨날 이렇게 릴스 보고 괜찮은 거 같이 컬렉션으로 저장해두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진짜 하루에 많은 영상과 디자인을 서치를 하면서 보는데 자신의 콘텐츠에 적용시키고 결과물을 내는 게 사실 엄청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상 편집 디자인 트렌드 계정에서 바로 다음 주부터 핀터레스트 따라잡기라는 강의안을 판매하는데요. 저번에 1편을 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했다는 친구들도 많고 외주를 받았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2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굳이 찾지 않아도 저희가 8가지 예제를 준비해놨고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단순히 방법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사고 과정부터 색 조합은 어떻게 하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디자인 관련된 여러 트렌디한 꿀팁도 진짜 많이 담았거든요. 예제들을 한번 보시고 아 이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구매 추천드릴게요. 이번 첫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할인가로 준비를 했고 이 가격은 이제 이번 달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선착순 이벤트로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썸네일 템플릿이랑 디자인 소스들 하나하나 다운받기 귀찮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증정할 예정이니 너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는 20대에 한번 외면을 갖고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외면을. 얼굴이든 몸이든 진짜 사소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머릿결 관리. 머릿결이 좋으면 사람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찾아보고 화장도 예쁘게 해보고 옷도 예쁘게 입어보고 어떨 때 내가 제일 예쁜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꿔진 나를 보면서 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미모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면은 리프레시 되고 좋더라고요. 성형도 뭐 너무 콤플렉스인 부분이 있다면 뭐 한두 군데 정도 저는 고치는 건 사실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시술은 굳이 20대 후반까지는 안 해도 된다 주의긴 해요. 피부 시술을 몇 개 받긴 했는데 잘 자고 물 많이 먹고 좀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이렇게만 해도 사실 피부는 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겠지만 확실히 근본인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해요. 2년제 대학교인데 대기업 갈 수 있을까요? 뭐 아예 다른 과인데 콘텐츠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편입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고민되면 무조건 하는 거 추천드려요. 스펙을 높이는 것은 사실 무조건 플러스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스펙이 높으면은 마이너스가 될 게 전혀 없어. 편입을 하고 학교를 2번, 3번 더 다니게 되면 남들보다 살짝 늦어진다는 부분이 들고 실제로 남들 졸업할 때 학교 다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아까운 것 같아요. 뭐 안 할 거면 바로 안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은 하루하루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자. 그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는 길이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한다고 그 사람이 승자가 아니에요. 저도 재수하고 휴학도 하고 늦게 졸업한 편인데 저는 지금 제 인생 되게 좋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살짝 불안했긴 했어요. 이게 사회의 관념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몇 살 때 꼭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남이 하라 마라 정해주는 것도 웃긴 게 좀 더 자신을 믿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들면 전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가 잘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들도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세상은 좀 운과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맞아요.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건 바로 한다. 인스타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지인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고 싶으면 진짜 하세요. 어차피 그걸로 돈 벌면 나는 이미 성공한 거야. 그쪽 분야로. 여행도 꼭 혼자 가봤으면 좋겠고 여행을 혼자 가보는 거랑 여행에 가서 현지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 새로운 곳에서 부딪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이제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여행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해결할 방법은 있다라는 마인드가 길러졌거든요. 여행 취향 확립하는 것도 중요해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여행 많이 다니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눈만 높아지고 지치기도 빨리 지치고 콘텐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경험에서 얻는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고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직종은 진짜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추천드려요. 사실 근데 뭐 안 얻어도 돼요. 그냥 리프레시하러 다녀오세요. 체력 좋을 때 재밌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너무 빡센 얘기만 했지만 재밌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 꼭 똑바로 하기. 허리 때문에 진짜 재활 PT 받고 필라테스 받고 난리 쳐가지고 쓴 돈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진작 잘 관리해줘야 돼. 저는 그래서 황문밀러 의자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의자가 진짜 비싸긴 한데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내돈내산입니다. 20대 때 운전 꼭 배워두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운전은 진짜 최소한의 자립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당장 차가 필요 없어. 서울에서 살아서 지하철 타고 다니기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차가 없어도 면허를 따두고 운전을 안 하는 것과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한 하루라도 어릴 때 따세요. 저는 수능 끝나고 땄는데 그때 너무 따기 싫었는데 엄마가 따라고 해서 땄거든요. 진짜 최고의 선택. 물론 운전은 거의 한 9년 뒤에 시작하긴 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발로 걸어갈 수 없는 곳에 마음껏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누군가가 아플 때 차가 꼭 필요할 상황이 옵니다. 꼭 따두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한번 반영해서 말하는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제 인생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카이브 노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청춘들 화이팅입니다. 안녕.